네네. 자, 유성건 의원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앉아 계신 건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의 수석이나 비서관으로 앉아 계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재명 정부에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잘 하도록 제대로 하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맞게 제대로 하도록 역할을 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선출된 것이고 정당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겠다는 적 없습니다. 지금 자 보십시오. 결과 죽은 거는 더 두고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이 100일이 지났지만 정부조직법 자 들어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정부조직법 발의된 지가 지금 며칠 됐습니까? 대통령 예? 정부 보세요.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정부조직법이 우리 국회에 넘어온 지 며칠 됐습니까? 국회의 역할이 뭡니까? 이 정부가 제대로 잘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일을 하도록 견제와 균형을 갖추게 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20일도 아니고 10일 만에 본회의에다가 바로 통과를 시키겠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국회 역할로 하겠다는 겁니까? 자, 과거로 한번 되돌아가 보시죠. 지금 이 정부조직법에 가장 국민들의 인권과 피해자 구제와 문제와 관련된 사법체계 개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의 경우는 사개특위를 만들어가지고 국회에서 수기 과정을 다 거쳤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들도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었을 때 충분한 국회에서 도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정부조직법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이 계속 논의하고 반대해서 결과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사가 되지 못했고 보건처가 보건부로 성격되는 것 말고는 수정된 게 없습니다. 자, 그러한 과거의 경험과 수기 과정들, 국민들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들은 어디에 가고 지금 왜 법안 발의하고 난 다음 15일 만에 왜 본회의에다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여기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 오류와 그런 문제들은 나중에 어떻게 시정을 할 겁니까? 우리 국회의 역할이 뭡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서범수 간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자, 관례는 없었다. 연석회의가 좀 수용 안 해도 됩니다. 적어도 9월 25일을 D-Day로 결정해놓고 역순으로 D-얼마로 해서 상륙 작전하듯이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충분한 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에게 좀 따지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의원실, 아마 다른 의원실도 다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런 문자를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위원회가 열릴 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기 송부해드린 질의 순서와 관련하여 내일 질의는 원칙 위원님에 하여 5분간씩 일치하되 신청하신 위원님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위원님들 간의 순서를 미리 공개한 것입니다. 여기서 일부러 질의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내일 14시 14시 본회의가 있어 전체 회의는 오전에 종료되어야 하므로 질의 신청을 많이 하셔도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선별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해관위를 주재하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선별해가지고 질의를 받겠다고 이런 문자 멘트를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 안 하실 겁니까? 왜 국회가 존재합니까? 네. 우선 신상 발언 듣고 제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근 의원님께서 정부조직법에 대한 여러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충분히 제 발언에 모두에서 그렇게 발언하실 수 있다고 전제했고 그런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성근 의원은 본의원에게 국회의원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 비서실에 근무하는 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말씀은 저를 선택해준 저희 지역구 구민들을 능멸하는 겁니다. 어떻게 국회의원한테 국회의원이 아니냐고 이야기합니까? 본인이 제 이야기 들으세요.
제 이야기 들으시라고요. 제 이야기 들으시라고요. 신상 발언이에요.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성근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제 이야기 들으시라고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라고요. 왜 국회의원한테 대해서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잘못한 건 자, 인정하셔야죠. 자, 신상 발언입니다. 분명히 이성근 의원은 잘못하셨습니다. 동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아니라니요. 이게 토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사과를 시킬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네. 자,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네. 자, 아니 제가 할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서범수 간사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 이광희 의원님, 잠깐 좀 사회자에게 위원장에게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의원님들의 심정 또 이 법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 운영의 관례상 지금까지 서로 양해하고 또 관례적으로 인정하는 게 서로 상대방 의원님들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어떤 그 신상에 대한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서로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불가피하니 또 이렇게 이 나온 이야기를 할지라도 앞으로 그 의안에 대해서 그 좀 집중해서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위원 상대방의 위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좀 최대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위원회가 운영해 왔던 것들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윤건영 간사님께서는 또 사과를 요청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서로 이 진행하면서 서로 얻은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에서 좀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만약에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이쪽에 좀 신청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잠깐만요. 예. 네, 아까 그 행정실에서 나간 이 문자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관리를 좀 못했던 내용인데요. 의원님들의 발언을 일부 제한하거나 거를 의도가 있었던 내용은 아닌데 아마 이 전달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또 잘 관리하겠습니다. 네.